네, 저희 글로벌 유니버스 기업을 10분으로 압축해서 전달해드리는 10분 해외 주식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글로벌 아날로그 반도체 글로벌 1위 기업이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 회사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오늘 김영태 연구원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10분 해외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실적이 나왔는데 여기 일단 이 회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짤막하게 한번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이제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인데요. 글로벌 아날로그 이제 산업의 1위 업체이고요. 워낙 이 고객사가 많다 보니까 전방 수요를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실적을 보면 글로벌 어떤 이 전장 쪽이나 수요 쪽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3분기 실적이 어땠나요? 일단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는 상회를 했어요. 상회를 했는데 자동차 부문이 두 자릿수 성장세가 계속 이어졌고요. 그리고 통신 장비랑 산업 쪽에서 좀 견조한 수요가 이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역시 우려대로 전자기기 쪽은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이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전방 수요가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 요약하면 자동차는 굉장히 좋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이제 스마트폰, PC에 들어가는 이 전자기기 쪽은 수요가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동차가 왜 이렇게 좋은 건가요? 이게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좋은 건가요? 이제 과거에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이제 집중이 되다 보니까 가격을 많이 올려놓은 것도 있기는 한데요. 근데 지금 수요가 좋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재고나 리드 타임을 보통 보는데, 재고 같은 경우는 조금씩 쌓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략적으로 쌓고 있는 거라서 뒷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리드 타임 같은 경우가 안 줄고 있어요. 리드 타임이 뭐냐면은 이제 고객사가 이제 주문을 한 다음에 받기까지 시간을 이제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줄어들수록 수요가 조금씩 줄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고, 거니까, 네. 그렇죠. 아니면 공급망이 굉장히 원활해졌던가,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공급망 자체는 계속해서 이제 완화가 되고 있는데 리드 타임이 줄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높다는 걸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의 수요가 지금 굉장히 좋다. 네. 오늘 그 뉴스 봤는데 신형 그랜저도 지금 네. 사전 계약이 너무 많아가지고 차전 중단한다고 할 정도로 자동차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일단 잘 출고가 안 되니까 출고 자체가 일단은 계약 자체들을 많이 걸어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반대로 이제 전자기기 쪽은 수요가 굉장히 안 좋았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결국에 이제 수요가 안 좋게 되면 만들어놨던 재고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이 회사의 어떤 평가적인 손실로 좀 나중에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쪽 재고는? 이 TI 같은 경우는 일단 TI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약자죠? 맞습니다. 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범용 부품이 대부분이라서 이게 보통 재고가 노후화되면은 이거를 이제 다음 세대 제품에 못 쓰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런 제품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범용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여기서 안 쓰면 다른 데서도 쓸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워낙 대부분이기 때문에 영향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원래는 이제 스마트폰 같이 기기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이러면은 반도체도 거기 들어가야 되는 레벨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그런 건데, 이 회사가 만드는 반도체 같은 경우엔 굳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다양한 데 이렇게 채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고 부담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 않는다라고. 그렇죠. 굉장히 좋은 회사.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아무데나 다 들어가는 반도체면 아무나 다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실 아무데나 다 들어간다기보다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뭐 아무나 다 만든다, 상대적으로 진입 난이도가 낮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아날로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 진입 장벽을 어떻게 세우냐면 제품 포트폴리오를 엄청나게 다양하게 맞춰서 이 고객사가 원하는 솔루션을 딱 얘기를 했을 때 이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연계되는 것까지 같이 판매를 하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게 이제 진입 장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그렇게 되려면 어느 정도 생산 설비도 굉장히 확보도 많이 해야 되고 고객사도 많아야 되니까 신규 진입자가 진입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반도체 하면은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번 방송에서도 저희가 다뤘죠. 대중 수출 규제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 회사는 타격이 없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뭐 지금 규제 자체가 인공지능이나 서버, 그리고 공정 장비 이런 것들을 이제 그쪽에 이제 집중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범용 반도체이기 때문에 사실상 타격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이 지금 첨단 반도체를 못 만들다 보니까 범용 쪽으로 이제 우선 자립화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22나노 이하 쪽으로만 그렇죠. 이제 돈 되는 쪽은 이제 안 되니까 네네네. 낮은 쪽으로 계속 투자를 하죠. 그런데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야 그리고 레퍼런스가 쌓여 있어야 이제 고객사들이 이걸 사용하게 되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산업 내에서도 가장 오래된 업체거든요. 그래서 레퍼런스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8만 개 이상의 부품을 직접 생산을 하고 그리고 외주도 맡기고 이런 식으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게 설정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네가 중국으로 가는데 수출을 하는데 문제는 없는 건가요? 문제가 전혀 없다고 이번에 컨콜에서 나왔고요. 중국 매출 비중이 25% 정도인데 중국의 수요 둔화 영향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수출 규제 때문에 이런 부정적 영향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제한적이거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미국에서 선을 그었던 게 뭐 14나노 이하에 들어가는 장비 뭐 이런 첨단 장비에 대한 공정만 선을 그었지 사실 그 밑으로는 뭐 어떤 규제를 크게 강한 건 아니기 맘대로 때문에 해라. 맘대로 하라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쪽은 이미 그렇죠. 미국이 중국도 다 하고 있는 분야니까.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회사는 이런 규제에 덧해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뭐 자동차 수요 지금 굉장히 좋고 IT 기기 수요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내년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전망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단 실적 발표로 다시 돌아가 보면 4분기 가이던스를 굉장히 많이 낮췄어요. 그래서 시장 예상치를 이제 하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우려의 배경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전자기기 쪽이겠죠. 아무래도 4분기가 성수기인데 이렇게 가이던스를 낮추면서 전자기기 쪽은 더 안 좋아질 거다라고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수요 자체는 굉장히 많이 굳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전자기기는 뭐 PC, 스마트폰, 뭐 태블릿 이런 전반적인 다양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자동차를 빼고는 대부분이 이런 수요 둔화를 겪을 것 같다라고 언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년 내내 그렇게 겪는다고 보는 일단은 4분기는 그렇고요. 1분기는 아마 이제 고객사 재고가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일 것 같고, 그리고 보통 4분기에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이제 내년 캐펙스는 뭐 요 정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할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좀 일단 좀 줄일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 네, 아무래도 산업이나 통신 장비 쪽이다 보니까 캐펙스에 조금 민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커지는 장이라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불확실성이 조금씩 해소가 되는 1분기 정도에는 그래도 다시 진입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최악에 치닫는 시점이 거의 한 1분기 정도가 될 거라서 그런 모든 악재가 반영된 구간이 1분기 전후로 이 회사의 이제 매수에 좀 나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그만 좋아지는 시그널에도 주가가 좀 반등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시점을 잡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확실히 이 회사의 실적 보니까 글로벌 뭐 자동차 IT 수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굉장히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 분기 이 회사 실적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 글로벌 아날로그 반도체 1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3분기 실적 발표를 들었는데요. 뭐 아직 4분기까지 실적이 좀 비관적이지만 그 이후 시점에서는 저희가 좀 진입 시점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의 주식 레고.